그래서 기초를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알바를 가요. 살짝 용감이 더해줍니다.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딱 애가 제가 먹고 있는 냉면이 먹고 싶었나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타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바하러 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어요. 무려 준비 시간이 딱 10분만 있으면 되고 지속력도 짱짱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생각보다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을이고 곧 겨울 시즌이 다가오지만 이 지속력이 높은 메이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평소에 제가 알바하러 갈 때 어떤 메이크업을 하는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우선 생각해보면 지속력이 높아야 되니까 기초를 너무 두껍게 쌓으면 화장하는 과정에서 밀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화장의 시간이 지날수록 잘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초를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흐리고 비가 오는 습한 날씨예요. 그래서 더 화장이 무너지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에센스를 소량 바른 정도예요. 이렇게만 하면 피부 안쪽이 수분이 없어서 너무 땡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날에 밤에 자기 전에 마스크팩을 충분히 해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준 뒤에 그 다음날 지속력이 높은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가 오고 습하기도 해서 선크림 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요. 파운데이션에도 SPF 지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크림을 생략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줄게요. 10분 이내에 끝나야 되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빠르게 하겠죠? 그다음에는 바로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캔메이크 컨실러의 가장 어두운 색을 다크서클에 얹어줍니다. 양볼에 홍조도 가려줄게요. 저는 이 캔메이크 1호 중에서 이 세 번째 컬러가 제 피부톤이랑 가장 잘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그 전날 밤에 모습을 충분하게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컨실러를 발랐으면 바로 파운데이션을 얹어줄게요. 이 색상이 좀 밝아서 다음에 대용량을 구매를 할 때는 3호 컬러를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손으로 해줍니다. 손으로 해도 지속력이 괜찮아요. 우리의 알바는 추석 연휴도 뭐도 없고 일해야 되면 해야 되죠. 저도 추석 마지막 연휴 때 대체 연휴날에 알바를 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추석 때 알바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금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좋게 생각을 하면 그날 이제 일을 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화이팅! 저는 피부가 건성인 줄 알았는데 수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잘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인이 극건성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초를 더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피부톤을 한층 깨끗하고 밝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손으로만 하면 손자국이 살짝 남는 경우도 있고 제가 쓴 이 파운데이션이 매트한 마무리감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조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촉촉한 마무리감을 주기 위해서 이 헤라의 쿠션을 써볼게요. 쿠션으로 커버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살짝 촉촉한 마무리감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표현된 피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이라도 윤곽이 도는 그런 피부 표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퍼프로 누르면서 손자국도 정리하고 피부결도 매끈하게 할 겸 살짝 윤감을 더해줍니다. 이런 쿠션을 커버력이 너무 높거나 발색이 강한 아이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고 갑갑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6시간, 8시간 이상 메이크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에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저는 요즘에는 갈매기 눈썹으로 자주 그립니다. 인상이 확 커 보이고 이 미간 사이를 넓어 보이게 해서 인상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이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 눈썹을 깎아주고 눈썹 산을 올려주니까 확실히 트여 보이더라고요. 대신 인상이 좀 더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알바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 게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의 딸 이야기인데요. 제가 눈썹을 그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께 딸이 있는데 4살이에요. 진짜 귀여운 여자아이거든요. 알바 첫날부터 봤었는데 요즘에 진짜 얼마나 귀여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썰을 풀어드릴게요. 엊그저께 저녁에 손님이 좀 많이 안 계시고 한산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을 시간이 있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냉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비냉 먹고 저는 물냉 먹고 그 딸아이가 6시가 되면은 가게에 와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었던 거예요. 딸애가 제가 먹고 있는 냉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먹고 싶다고 사장님께 그렇게 그 딸애한테는 엄마 줘,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제 거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서 줬어요. 근데 그 냉면이 되게 매운 냉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기에는 살짝 좀 매운 냉면이었던 거죠. 매웠던지 먹고 나서 엄마 물에 씻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에 씻어서 줬죠.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물에서 씻어서 줬네? 엄마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4살인데 되게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고 되게 작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서 또박또박하게 엄마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순간 되게 그 말이 너무 예쁘게 들려서 진짜 놀랄 정도로 그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저랬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런 어린애도 저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나도 평소에 저한테 소중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자주 표현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건 더 귀여워요. 사장님 딸도 아직 4살이면 아기잖아요, 아기.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면서 가게 안에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장난감이 오리 장난감이었는데 그 장난감을 탄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서 뿔뿔뿔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때 이게 가게를 다니면서 손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제가 있는 이제 키친, 부엌에 들어온 거죠.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려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뭐지? 하면서 탁 뒤돌아봤는데 그 애도 엄청 놀라가지고 막 이러고 진짜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진짜 큰 소리가 나니까 사장님도 놀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조그만 아기가 쭈그리고 앉으면 밑바닥에 있는 걸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위치가 되잖아요, 높이가. 키친에 들어오면서 냉동실 밑에 있는 버튼을 하나 누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리가 크게 났던 거죠. 소리가 정말 너무 크게 나서 혹시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장님이 들어와서 버튼을 발견하고 끄니까 별 문제 없이 소동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직 애기였던 걔는 진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눌러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놀래가지고 진짜 울먹울먹 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도 자기 일터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애기한테 그런 거 마음대로 누르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애기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훈계를 하니까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애기가 너무 귀엽고 누른 거는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애기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왜냐면 자기 바로 옆에서 그 소리가 들린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엄마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엽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잘못한 건 상관없고 괜찮다고 막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만 막 들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해볼게요. 다음에는 이 아이브로우를 가지고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볼 거예요. 길게 그리는 건 아니고 약간의 음영만 넣는 정도로 그려볼게요. 아무튼 좀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그만 애기가 작은 입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고마워, 미안해 이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고맙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더 자주 쓰이는 말이잖아요. 저도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표현을 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쉐딩을 생략해도 되는데 오늘은 기분상 쉐딩을 좀 해볼게요. 쉐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하는 편인데도 그 아기가 수줍어 하는 것 없이 망설이는 것 없이 바로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성인인 나도 좀 더 해야지 맞는 거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을 읽어요. 이런 표현을 잘하는 것도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기가 그렇게 귀엽게 얘기해서 어른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인 것도 있지만 성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스에이도 뷰러로 마스카라를 생략하는 대신에 뷰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올려줄게요. 우리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표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주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그런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뭔가 미안해도 진짜 진심으로 자존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미안하다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가고 용서가 잘 되잖아요. 다음에는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멜론팝 써줄게요. 이렇게 그냥 가루로 해줄게요. 지속력을 좋게 하려면 전 이런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보다는 그래도 크림 타입이 좀 더 오래 갈 거예요. 제가 크림 타입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서 크림 타입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대망의 립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립은 원래 제가 립스틱을 좋아했지 립 틴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착색이 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색이 좀 형광기가 도는 색이 많아서 그런 색들을 불호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알바를 시작하니까 입술이 금방 지워지고 손님 응대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입술이 정말 빨리 닳아버리더라고요. 지속력 높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바를 제품은 바로 이 페리페라 9호 최적 미모라는 컬러입니다.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틴트를 발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워져요. 근데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립스틱까지 얹어줍니다. 붉은기를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붉은색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서 얼굴이 여전히 화사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짠! 저는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앞머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뽕이 사라지고 점점 무너지더라고요. 방법은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롤을 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할 때 고데기를 반드시 고데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뽕을 넣어줍니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뽕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처지면서 예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한 6시간 이상 지나고 또 땀을 흘리고 이랬으면 앞머리가 처지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브로우 하나로 눈썹도 그리고 아이라인에 살짝 음영까지 넣어주었어요. 플러스 기초를 최대한 생략해서 지속력까지 높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참,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메이크업과 패션을 사랑하는 뷰티 유튜버 파도입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꾹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셨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자기를 좀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일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뵐게요. 안녕. 뿅!